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할까요? 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예정이 없던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네. 많은 SNS 이용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개입 혐의를 덮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그래서 국민들 보고 피난 준비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내 모든 사건들을 덮어버리고 종박되라는 메시지인가요? 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도발이 예측되면 조용히 대비태세 강화하고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지 국민들 협박하려고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휴전 국가 사이에 도발 가능성이 언제는 없냐 이 국방부 장관아 라는 의견과 왜 내년 초쯤 도발해 달라는 소리로 들릴까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군사이버사령부 이 정치 개입 사건 오늘 조사 결과 발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까지요. 네, 우리 국민이 노후 준비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국민연금공단은 어제 지난 5월부터 공단의 노후 준비 종합 진단 서비스를 받은 2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노후 준비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은 당연한 결과란 반응인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 준비는 무슨? 이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도 지금 살기도 버거운데 노후 준비라 투표 잘해야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회사를 계속 다녀야 노후 준비를 하지라는 의견과 노동자 직장인들은 4, 5종 5, 6도처럼 노후가 불안한데도 공기업이나 청와대 이런 데는 하나같이 70 넘은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으시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박정우 기자는 이 노후 준비 별로 아직 감이 안 오죠? 네, 저는 아직 뭐 그런 생각이 없는데 오, 부러워라. 감이 오시나요? 저는 조금씩 와요. 마처 세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임과 동시에 네.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다. 그래서 마처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게 어느 세대일까요? 제 세대라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까지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부 열풍에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 학부모, 청소 노동자 등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이 대자보로 바꾸었다가 일베 이용자들로부터 종북 아이돌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샤이니 팬카페에 가입해 음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많은 SNS 이용자들과 샤이니 팬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현실, 흑백 논리도 아니고 내 의견 하나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게 독재지 무슨 민주주의 사회냐라고 비판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옳은 소리, 의사표현한다고 종북이면 니들, 여기서는 일베 회원들을 말하는데요. 네. 니들 평소 폐륜, 막말, 한국녀 비하는 뭐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렸다. 감히 우리 오빠를 건드려 라는 트윗과 예. 샤이니 종현 팔로워 수 91만, 샤이니 페북 페이지 좋아요 460만 개, 일베 회원 수 2, 30만 정도, 일베 몰락이 이렇게 시작되나요?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뭐 일베만 얘기할 게 없는 게 네. 2008년 촛불 시위 때 연예인 몇 명이 자신 입장 밝혔다가 네, 보수 언론한테 난도질 당한 적이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자, 수서발 KTX의 민영화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뭘까요? 다시 한번 철도노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철 대변인을 다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은철입니다. 네네.
자, 그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건거령이 떨어졌던데 대변인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십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저 안전한 거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접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접점이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고요. 네. 어제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범정부 강경 퍼레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강경 일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사실상 이 자체가 대화의 모든 통로들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이 수수발 KTX 민영화 의혹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대변인님이 연결해서 이제 그 여쭤봤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 여쭐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국회가 나서 가지고 예. 이 문제를 이 명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없습니까? 저희가 그 지난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네. 국회의원들 특히나 이제 저희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죠. 그래서 예. 여야 합쳐서 50명씩 예. 언론 기사에서 언론사에서 이게 특별하게 그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 이것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냐, 예. 경쟁 체제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네. 그 대다수 의원들 70에서 80% 가까이가 이것을 민영화로 의심된다라든가 이런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건 무기명이었습니다. 예. 기명하지 않고 심층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결과를 받아봤을 때 예. 그랬는데요. 지금 최근에 또한 비슷한 이런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입장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확인이 돼서 야하. 예, 저희가 국회에서조차도 네. 이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걸 보면서 예. 저분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요. 어떻게 바뀌었? 최근 조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네, 대다수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국토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걸로 좀 보여졌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엄명을 했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 같군요. 결국은.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요. 예. 뭔가 이 두 조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봤던 취지가 이제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정관에 명시하니까 그건 민영화가 아니다. 코레일 사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관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나아가서 정관 자체가 법률적 해석 국면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혹시 그 관련 법을 어떻게 손진을 해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입법적 장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누리당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저희 입법적 장치 자체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예. 이것을 국회가 책임 있게 네. 민영화 관련한 의혹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예. 마련을 하겠다라든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국회가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와 특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예,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예, 이곳에서의 합의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어제 국토위원회 결과를 보면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본안 논의조차도 못하고 네. 훼손 문제를 가지고 6시간 동안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파행이 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도도 공공재고 공공재라면 이거는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 국회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예. 특히나 어저께의 경우는 저희가 17일을 예고를 하고 예. 19일 날 2차 상경투쟁이라고 하는 또 어떤 커다란 파국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네. 철도 민영화 관련한 문제만을 놓고 논의를 하기로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래서 그 상임위가 잡힌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
이것이 회순 심의를 가지고 예. 결국 논의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는 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회사 설립 절차는 계속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그러게요. 저희도 그 나중에 확인을 한 건데 네. 저희가 13일 날 실무 교섭이 있었습니다. 예. 13일 날 실무 교섭이 있었는데 12일 날 예. 여기 이제 코레일이 저기 면허 발급을 신청을 했고요, 국토부에. 예. 그리고 13일 날 등기 신청, 법인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근데 13일 날 저희가 교섭을 할 때 사실은 본교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요구한 5가지 안에 대해서 와서 같이 진지하게 논의가 결국은 결렬이 됐지만 예. 이런 방구 20일, 13일 날 이런 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희가 나중에 이 사실을 듣고는 사실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는 파국을 막고자 저희가 요구하는 민영화와 관련한 진행들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절차들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이것이 정말 공기업인지 예. 정말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철도 공사여서 그런가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예. 방법이 안 되는 건가요?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했고요. 네. 오늘 심리가 있습니다. 1차 심리. 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절차를 밟게 될 건데요. 예.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뭐 법인 설립 뭐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예. 상당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정부나 코레일 입장에서는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 이거 법인 설립되거나 뭘 어떻게 하겠냐. 면허 네. 발급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예. 이런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전형적인 이제 불통인 거죠. 지금 이 자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 주체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되는 거죠. 예, 국토부입니다. 지금 언제쯤 이게 면허 발급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 20일경 전후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틀 남았네요. 예. 이틀이고요. 이게 그러면 이사회 통과 후 딱 열흘입니다. 네. 이게 15조가 들어간 사업이고요. 예. 끊임없이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재 이렇게 파업까지 하면서 사실 국민들에게 불편을 꿰쳐드리고 있고. 예. 국토부가 사실 이 행정 소요가 2, 3주가 걸린다는 게 불과 며칠 전에 얘기였는데. 예. 밀실적이고 아주 속도전으로 네. 열흘 만에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일단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거 외에는 예. 저희는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면허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네. 발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내지는 언제 했는지 무슨 결정으로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예. 민영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걸 두고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민영화라고 주장을 하느냐, 억지, 생떼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민영화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예. 문제는 예. 이게 대화라는 게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게 연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우려가 되는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설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지금 국민이 54%가 이것이 민영화로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53%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네. 이렇게 쌩떼를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지 예.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죠. 그 적자 노선, 그러니까 뭐 교외선이라든지 일산선이라든지 경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코레일이 손을 떼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예.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계획을 오늘, 갖고 있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를 봤고요. 네. 네, 저는 기사를 오늘 새벽에 좀 봐서 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7월달에 아마 올해 7월달에 그 내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어저께 17일자로 국토부와 코레일에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적자선에 대한 매각이 없이는 민영화 없이는 지금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에 대한 내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건데요. 코레일이 예. 그 적자 노선에서 손을 떼면 그렇다고 예. 그 노선 전부 다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다른 운영 주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적자 노선을 누가 그러면 그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 팔가듭치고 나서겠냐. 결국 이러면 예.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예.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가? 예, 요금 인상이 되거나 예. 사업을 축소하거나 예.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좀 보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축소 이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 계획은 운행 횟수를 코레일- 줄여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운행 예.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그 더 멀리 가야 될 거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승객이 제일 많이 타는 곳만 가거나 예.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뭐 적자분을 뭐 전액을 보조하지 않는 이상은 네. 자구적으로 그걸 운행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흑자를 내려면 당연히 그 비정규직 고용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유지 보수비 될 필요 없는 거고 예. 딱 돈 되는 구간만 다니면 되는 겁니다. 예. 내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 요금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그 각 열차별로 내지는 그 속도별로 네. 요금 체계를 다양화하겠다라고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그 국토부에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예. 모든 아구들이 지금 전부 다 예. 분할돼서 쪼개지면서 민영화로 가는 이 수순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아, 철도 사업법 개정안이요. 예. 아, 예. 이것도 한번 좀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도 나온 게 그 KTX 요금 인상 이야기도 국토부하고 오간 적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이 국토부 관계자는 뭐 이것은 물가 인상률에 따른 자동스러운 어떤 인상분이지 그 이상의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 방송사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국토부 국장하고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네. 그 국장이 그 전날 인터뷰에서는 요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 다음 날 다시 이 부분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예.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가는 원래 보상이 안 되는 게 맞고요. 네. 예, 공공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원가 보상 얘기하면 예. 사실상 요금 인상밖에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원가 보상 얘기하고 물가 상승률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 결국은 철도공사가 현재 뭐 자구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네. 결국은 국민들 세금을 통해서 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혹시 그 사측과 막후에서라도 비공식 네. 라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 이런 거 전혀 없습니까? 완전히 닫힌 상태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노동조합과 공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네. 저희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공사하고도 뭐 자연스럽게 연락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공사 사측의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닌가요, 이 사안은? 그렇죠. 근데 예. 저희가 답답한 건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아예 국토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 뒤에서 그럴 게 아니라 국토부가 아예 전면에 나서서 예. 노정 교섭하자. 예. 저희 요구에 답해야 되는 건데요. 예. 지금 거기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고 공사는 자기 책임 권한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예. 근데 이 사회는 공사가 또 처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저희는 누구와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로만 지금 파업을 무조건 풀라고 하면 네. 노동조합으로서는 당연히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정은. 예. 그 내일 지금 상경 투쟁이 예정돼 있나요? 예. 지금 근데 그 불법 파업으로 정부는 규정을 해 버렸고 강경 진압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이 싸움이 저희만의 싸움이라고 하면 예. 당연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뭐 저희들의 이 임금이나 밥그릇 지키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고 네. 철도를 염려하는 전 국민적 사안이기 때문에 네. 예, 국민들도 이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 거다. 네. 예, 뭐 지지와 응원의 성원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경 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국민들과의 싸움을 선포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대체 인력 투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대체 지금 인력,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예. 근데 대체 인력 투입도 사실은 물리적 한계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 현재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는 이것이 현재 안전, 저희가 파업 이후에 그 열차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파업을 돌입하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 인력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면 안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예, 그분들은 평상시에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운행률, 물론 이제 열차가 하루에 10대 다니던 게 6대밖에 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예. 이걸 법으로 그렇게 보장을 한 거고요. 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뭐 10분 기다릴 거 20분 기다리는 불편함 참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지금 저희들에게 보내주는 성원입니다. 예. 참 그것보다 더 지금 불안한 것은 대체 인력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지금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예. 국제 운수 노령 관계자들이 지금 입국해서 같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어제부로 많이 나가셨고요. 네. 오늘 한 분 내륙운송 실장 메구라타 씨가 나가시면은 이제 예, 거의 다 본국으로 귀국하시는 겁니다. 자, 국제 운수 노련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 다 보고 가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예,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이건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합법적인 파업이고 네. 대체 인력 투입은 부당하고 예. 이런 합법적 파업에 대한 탄압, 특히나 직위의 고소고발, 체포영장까지 보고 가셨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정말 위법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 선언을 하셨고요. 예. 이에 대한 국제 행동, 예. 더 나아가서 그 한국 철도 부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예. 조직해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요. 자, 어제 검찰에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조 파업, 이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 상관이 없지만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뭐 압수한 물품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네. 보시면 아주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뭐 대의원 대회나 네. 뭐 이런 자료들을 가져간 거 외에는 예. 보시면 뭐 거의 뭐 선전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머리띠 뭐 한 박스도 가지고 갔고요. 그래요? 예, 뭐 배지 저희 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배지 뭐 1000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통째로 가지고 가고 네. 예, 뭐 거의 그랬습니다. 이게 유인물 같은 거 몇천 전 남아 있는 거. 네. 한 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예. 다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통째로 가지고 가고 예. 뭐 이런 게 참 몇백 명이 어저께 압수수색하는데 용산 일대가 거의 다 둘러싸일 정도로 병력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물리적으로 막겠다 뭐 이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매트리스도 설치하고 예. 이렇게 와서 마치 저희가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네.
이렇게 뭐 하는 것을 호도하는 것, 선전 호도하는 모양새를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뭐 불법을 저지르고 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 참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 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힘이 되십니까? 저희에게는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힘이고요. 예. 저희는 이 싸움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 국민과 함께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밥그릇을 지키는 싸움 아니고 네. 철도 노동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철도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네.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왔고요. 예.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을 저희가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힘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우리 대변인님도 지금 검거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가족들 예. 걱정은 안 하세요? 예.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고요. 예. 아마 저희가 외롭지 않다. 저희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분이시죠. MBC의 이용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방송 수첩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이 방송 수첩 시간만 되면 한숨 소리가 참 많이 들린다. 답답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방송의 현실이 그런데 또 KBS는 아주 희한한 걸 냈대요 보니까 TV 말고도 PC, 스마트폰, 태블릿 PC에도 수신료를 물려야 된다. 그죠? 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뭐 기가 막혀서 저 말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동 인상하자고 했대요. 또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수신료 한 번씩 올릴 때마다 예. 그 여야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뽕을 뽑겠다. 근데 될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또 국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방통위를 예. 설령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예,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렇게 또 질러놨으니 오히려 저게 또 악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떤 것부터 짚을까요 오늘?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하나의 큰 이슈가 네. 전반을 이렇게 주도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예. 하나 있었다면 이제 북한 관련 보도 예, 그렇죠. 정도고요. 예. 나머지는 그 좀 지속적으로 그 동안에 나왔던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있는데 예. 한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한번 예, 정리 예. 차원에서 짚어보죠. 예. 먼저 북한 관련 보도가 이제 12월 3일부터 네. 그 국정원에서 오후 5시에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도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쭉 꼽아 보니까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예. 16일까지 어제는 뺐습니다. 네. 16일까지 14일 동안 SBS는 57개, 예. KBS 83개, MBC 66.5개. 예. 예, 이게 하루 평균 매일 보도했다라고 쳐도 SBS는 하루에 4개씩, KBS는 6개, MBC는 5개 가깝게 예. 보도를 한 꼴이거든요. 예. 종북 방송도 아니고 저는 어제 그 TV에서 이 김정일 2주기 추모 대회를 거의 중계 방송을 했잖아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걸 북한의 방송을 거의 받아서 중계를 하다시피 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종북 방송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예. 아니 그 북한에 대해서 계속 뭐 나쁘다라고 하면서 네. 북한 소식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스가. 웃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은요. 예. 다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조선중앙TV에서 그 보도한 내용, 거기에서 확인해 준 내용. 그거 외에는 대부분 추측성 보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장성택이 왜 실각을 하고 저렇게 하루 만에 처형이 되었는지 그 원인은 지금
아직도 지금 미궁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예. 참 오히려 이 그 적극적으로 국정원 같은 데서도 알아봐야 될 예, 그런 사실인데 아직 이 부분은 뭐 제대로 지금 예. 추측이 안 되고 있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북한 보도를 보면은요, MBC 방송 강령에 보면 이런 게 정확히 제가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송은 남북한 화해와 평화 통일을 그 지향하는 쪽으로 보도를 예. 한다. 예. 아마 이게 저희 MBC 방송 강령뿐만 아니라 뭐 기자협회라든지 예. 예, 다른 그 언론사에도 뭐 이런 방송 강령이나 뭐 기자의 보도 예. 그 내부의 방침, 보도 준칙. 예, 준칙 뭐 예. 이런 거에 아마 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북한 관련 보도를 보면은요, 남북 간의 적대와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예. 방향이 지금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설의 그 아주 거의 진미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성택 라인이라는 노두철이 망명을 했다. 그렇죠. 이런 보도 나왔거든요. 어제 보니까 주석단에 떡하니 앉아 있대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신병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예. 뭐 어제 팔짱 끼고 나오더만 보니까. 뭐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뭐 보도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 근거가 전혀 없는 소설급 추측이 있고 예. 그래도 정황에 기초한 추측이 있고 예. 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급이. 그렇죠. 그렇죠. 예. 불가피하게 추측 보도도 뭐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정황적인 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어제였나요? 뉴스에서 보고서 약간 좀 황당했던 게 예. 어제 그 이주기 예. 추모식에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모두 그 건성 박수 치는 사람은 없더라. 네. 예, 뉴스에 그렇게 리포트를 해요. 예. 그게 이제 그 북한에서도 장성택에 대해서 실각 사실을 밝힌 뒤에 예. 그 혐의로 뭐 건성 예. 친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주된 배경이 건성 박수를 쳐서 실각을 하고 처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고전은 그 김정은이 제일 건성으로 치던데 보니까. 그건 예외인가요? 거긴 예외죠. 최고 전원은 그런 예외인가요? 거, 예. 예. 지존인데. 일단 어제 그런 리포트를 하는 걸 보고 네. 아니 그게 건성 쳤는지 그냥 북한 그 조선 중앙 TV만 우리가 보는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또 살을 붙여가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보도를 보면 북한 지금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악랄함 예.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불안정성 예. 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남북한 그 화해가 아니라 완전 적대 의식을 대남 도발 가능성 부각시키고 있고. 심어주고 있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최근에 또 나타나는 추세예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상황이 굉장히 그 불안정하다 네. 이런 내용을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시기까지 못 박아서 내년 1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이 된다. 네. 뭐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인데 네. 일국의 장관이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추측을 해도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실제로 그 제법 생각이 있다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최근에 전화를 해서요. 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뭐 북중 국경에 막 경기도 강화되고 예. 굉장히 그 막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래서 뭐 또 최근에 주식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게 셀코리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도대체 상황이 뭐냐. 불안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자꾸 정부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어떤 정부의 지금 박근혜 정부 1년이 됐잖아요. 기존의 어떤 실정을 네. 다 이걸로 그냥 덮어버리고 남북 관계 막 그 이런 상황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의구심이 상당히 좀 들게 만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종북몰이를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활용점장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그 종북 세력들이 말이야 그렇게 추정해 맞지 않는 북한의 실체가 저거다. 예. 그러면서 근데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절묘해요. 네. 남북이 짰는지 이 종북몰이가 예. 지금 올해 내내 이 종북몰이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천주교 사제단까지도 종북 세력이다라고 예.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남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종북의 약발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게 전면적으로 확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잘 됐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싶어서 이제 종북몰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북풍, 예. 예, 북풍을 지금 총동원해서 가는 예,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방송사 이제 보도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냥 근거 없는 추측 보도, 예, 그렇죠? 한쪽으로 몰아가는 보도. 예.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다음에 그 철도 파업 관련해서 한번 예, 말씀을 예, 해볼까요? 예, 예. 이미 그 지적한 대로 전체 그 뉴스를 보면은요, 지난주에 지적한 대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 이걸 중심으로 한 보도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국철 운행 편수가 줄어들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계속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예. 그 지하철 뭐 국철 운행 횟수 줄었다라고 불편 사실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요. 뭐 일부 그런 분들도 있겠죠. 국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또 뭐 시멘트를 비롯해서 이 산업용 열차 운행이 줄어들므로써 피해가 커지고 있다. 뭐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좀 가능성.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호들갑이거든요. 예. 호들갑을 자꾸 떨면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네. 결국 모든 책임을 지금 보면은 철도 그 코레일 노동조합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하는 그런 방식의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불편해도 괜찮아 해가지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방송사가 포커싱을 해가지고 몰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시민들의 의식관의 그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세련되고 예. 좀 약발이 먹히게 하더라도 좀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나타난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난 이후에 어떤 시민들이 이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지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완전히 상황이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기에는 어떤 민영화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예. 그것이 결국은 또 민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비판 의식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사는 예. 이런 걸 캐치를 못 할까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민영화 문제, 예. 노조에서는 민영화 문제 이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코레일과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고 예. 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도 꽤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50%가 넘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또.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도 한번 안 해봤죠. 여론조사 안 하죠. 지금 그 종편에서 JTBC가 한번 했고 예. 예, 나머지는 뭐 전혀 여론조사는커녕요. 보통 이런 사례가 나오면 민영화다라고 하니까 보통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표적으로 그 철도 민영화에서 실패했던 케이스가 뭐 영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인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철도 민용에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전부 다 재국유화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보도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네. 그 왜 그러면 철도 노조는 정부가 민영화 아니다라고 하는데 민영화라고 주장하는지 네. 이게 그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원래 민영화를 하기 전에 예. 먼저 분사를 합니다. 예. 다 쪼갠 다음에 이 민영화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인데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보도에 없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철도노조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민영화 아니라는 얘기는 1000번도 넘게 들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영화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수서발 그 자회사 만들자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 와서는 민영화 안 한다라고 말로만 하고 자회사는 그대로 추진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게. 예. 사실은 이거는 그 철도 노조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공공재의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국민의 예. 문제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거는 공론에 붙여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정상적인 방송이라면 거기다 의료 민영화 또 논란이 불거졌다면 맞습니다. 이 민영화 담론 같은 경우는 또
속칭 팔리는 아이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민생과 직결되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더 확장을 해서 크게 한번 담론화하고 사회적 공론에 붙이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저 방송사가요. 네.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들이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시청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 지금 공영화로 진짜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수첩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제발 시청률의 논리라도 좀 따라라. 그죠? MBC 라디오가 그 역대 청취율 1위 독보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MBC 라디오 청취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네. 지금 1위 하는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고 지금 뭐 뉴스 역시 시청률 그 파업 이전에 비교하면은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예. 예, 지금 뚝 떨어졌고요. 그런데 예. 뭐 보면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유행할 말로 방망경영 아니에요? 방송사의 방망경영 아니에요? 방망경영이죠. 그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철도 파업 얘기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를 예, 해보면은요. 예, 예. 그 지금 파업이 시작하자마자 코레일에서 불과 며칠 만에 한 3, 4일인가요? 2, 3일인가요? 그 사이에 8,000명 넘는 인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철도 파업 일주일 만에 체포영장. 예. 일주일 만에 체포영장 신청이라고 하는 게 체포영장은 신청하기까지 원래 3번 출두 요구를 보내야 됩니다. 예. 예, 출석 요구를 그렇죠.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통 그 3번째 거부를 하면 그 다음에 그렇죠. 체포영장을 보통 신청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만에 지금 3번을 출석 요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 보통 출석 요구 재벌들한테 보낼 때 뭐 그렇게 빨리 안 보내죠. 오늘 보내고 안 온다고 하니까 내일 우편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한 이틀 만에 또 우편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속전속결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 MBC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직위 해제 7,000명 가까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거 철도 파업 장기화 되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170일 6개월 파업을 할 때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경영인이라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조와의 어떤 대화와 네. 협상을 통해서 물밑에서라도 교섭을 해서 그렇죠. 들어올 수 있게 어느 정도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징계를 때려버리면 퇴로를 다 막아버리는 그렇죠. 건데 예. 배수진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장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계속 징계를 남발하니까 조합원들의 또 분노는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과 어떤 단결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예.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파업이 장기화되는 예. 예,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 철도 노조도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예. 파업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6,000명 가까운 인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연달아서 하고 네. 그리고 대화는 지금 보면 없습니다. 노사 간의 대화가 딱 한 차례 있었거든요. 13일인가. 예. 실무회담 있었죠. 근데 실무회담이라는 게 저도 그 노조에서 작년 파업을 해봤지만 실무회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무회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 책임자들 예. 양쪽에 이제 장들끼리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무회담 통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 정하는 네네. 거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떤 큰 어떤 그 굵직굵직한 걸 결정하라는 건 이건 불가능한 처음부터 아예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걸 한 차례 한 걸 제외하면 노사 간의 대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사측에서 이건 노조가 대화 않겠다. 네. 이게 사측의 의지만은 아닌 것 같죠. 정권의 의지 같아요.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서. 그러니까 코레일 사측이 과연 그렇다면 노조하고 대화를 해서 타결을 지을 자율성이 있느냐? 예. 그거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철도노조 대변인도 노정 대화가 필요한데 예. 국토부는 전혀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파업 문제도 있지만 그 몇 년 사이에 계속 일관되게 나타나고 이른바 노조 파괴.
하고도 결국 맥이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 전부터 계속 자기 원칙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원칙이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여준 원칙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경 대응으로 일관을 네. 했죠. 예. 그다음에 국정원의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자신은 빚진 거 없다. 자신은 모른다. 예. 라면서 일관되게 그 부분 무시를 하고 있고요. 예. 야당을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려고만 하고 양보를 전혀 모르죠 지금.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회담 거부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로 인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또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 아닙니까? 그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예. 미국이 지금 미일 관계보다 미일 관계를 그 한미 관계보다 더 예, 지금 예.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약간의 손실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든 걸 원칙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강경 대응 말이 원칙이지 그냥 강경 모드예요. 그렇죠. 고집, 예. 외고집. 예. 지금 근데 철도 노조 이번 파업도 노조라고 하는 건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된다. 예. 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와 무슨 대화냐. 예. 예, 전혀 뭐 대화할 여지 없이 무조건 지금 때려잡고 더군다나 이 집권 초니까 초반에 철도 노조를 어떻게 보면 모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그렇죠. 여기를 확 잡아서 꺾어버려야 그렇죠. 다음에 다른 노조들이 바로를 못한다. 이른바 지금. 본보기. 예, 그렇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노조가 지금 정부는 계속 노조에 대해서 약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노조 약자입니다. 그렇죠. 이를 때려 잡으면 노조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패하게 돼 있거든요. 예. 패배는 불 보듯 하나인데 그러면 노조가 패배하는 건 뭐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의 여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말 그대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그 국민 민생의 영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장 나온 보도가 적자 노선은 뭐 그 코레일이 손댄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기 경기 이북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기차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뭐 민영화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요금이 더블로 오르면 그러면 호주머니 얇아져. 이게 다 민생이에요, 이게. 그럼요. 그런 예. 게 뭐 예. 민생이 별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는 철도 노조에 대해서 50%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힘이 예. 어떻게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어차피 예. 이제 모든 것들은 교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또 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례? 예, 이제 그 국정원 문제하고요. 네. 네, 사이버사 사령부의 수사가 지금 오늘 내일 지금 발표가 오늘 예정돼 발표한다고 있죠. 하죠. 예, 네. 그 두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 일단은 국정원 관련돼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어떤 진전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다만 국정원이 그 지난주 목요일날 셀프 개혁안, 네. 소위 셀프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SBS는 4번째, KBS 12번째, MBC는 25번째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우선 MBC가 이 건을 그 로컬 뉴스로 보도한 게 눈에 띄고요. 네. 3사 모두 보도 한 걸 내용을 보면 국정원 개혁안이 제출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 굉장히 드라이브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국정원 개혁을 둘러싸고 지금 개혁 특위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야 간의 공방전도 치열한데 예.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에 한 보도는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예. 혹시 파행이 되면 뭐 파행이 됐다는 소식 정도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고 국정원 개혁안에 이 문제가 뭔지 여기에 대한 논평 비평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은 이 댓글 작업 문제가 됐던 댓글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네. 그리고 과거 국정원에 비해서 이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개혁안을 보면 사실 댓글 작업을 인력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그 장성택 실각 파문 이후에 여당 쪽에서 이 국정원 개혁특위 마지못해서 받았던 거잖아요. 이걸 지금 무위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역시 추격 보도를 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봐서는 여야 간에 아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그 계속 또 치열하게 서로 삿바 싸움 비슷하게 하다가 예. 연말에 가서 이제 12월 30일 31일 즈음에서 예.
야당은 이미 이 건을 예산안과 연계를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예산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거란 말이에요. 국정원 개혁 문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방송은 또 호들갑만 떨겠죠. 지금은 아무런 보도도 안 하다가. 네. 예.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수사도 지금 네. 오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 사실 웬만한 내용은 지난 주 목요일 그 12일 날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방송 3사도 다 리포트를 했고요. 예. 그런데 방송 3사 리포트를 보면 솔직히 정리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 SBS 같은 경우는 매우 드라이하게 그냥 그 구체적인 팩트 없이 그냥 쭉 나열을 하다시피 해서 그걸 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나마 좀 MBC하고 KBS가 조금 나은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 두 보도를 합해봐야 조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예. MBC가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지난주에 보도를 비교적 잘했습니다. 예. 그 2,300만 건에 달하는 그 댓글이 발견이 됐고 네. 대부분 야권 인사 비방에 치우쳐 있다. 네. 2,300만 건이라는 얘기는 MBC에서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 MBC 지금 국방부 출입기자 괜찮습니다. 이제 다만 이 보도를 보면은 지금 과장급 인사인 그 심리 전단장 이모 씨 1인의 지금 개일 일탈로 몰아가려는 흐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비판이나 이런 내용 없습니다. 네. 비판은 고사하고 비평조차도 없죠. 예. 반면에 KBS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50여일 동안 수사했는데 구속 영장 신청 대상자도 결정을 못했고 네. 윗선 없이 그 과장급 심리 전단장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거. 예. 그리고 전 사이버 사령관인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단 한 차례에 그친 거.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계속 보도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사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BS가 비교적 잘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JTBC 같은 경우에는 그제 특종 보도죠. 그 심리 전단장. 녹취록 폭로. 공개했죠. 예. 국방부 장관 거쳐서 청와대까지 그렇죠. 보고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보고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유임됐으니까 역시 보고를 받았고요. 예. 이게 지금 JTBC에서 녹취록까지 증거물을 내놨죠. 공개하면서 16일 리포트했는데 어느 방송사도 지금 이 부분 받아서 보도하는데 한 군데도 없죠. 그렇습니까? 이 철도 파업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사이버 이 사령부 수사 관련된 내용 보면은 방송 강령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한다. 네. 일종의 이제 기자 강령 비슷한 건데 네. 보면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에 대해서는 몰매를 때리고 예. 권력에 대해서는 예. 움츠러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방송 강령과 지금 정 반대로.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그 조영 행정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어제 기각됐죠? 어제 기각됐죠. 심야에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이 재청구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보도도 지금 보면은 처음 청구했을 때 단신 처리만 했고요.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그 건도 그거 진짜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 건은 이게 지금 지난 10일 날 처음 대자보를 붙였고요. 기사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주 금요일 16일이었죠. 14일인가요? 그런데 방송 3사는 이걸 금요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16일에야 처음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SBS는 13번째, KBS는 22, MBC는 25번째 보도. 그러니까 KBS하고 MBC를 보면 로컬 뉴스입니다. 지방에서는 못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기사를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쭉 보도를 하다가 KBS는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성자는 노동당 당원이면서 고대 4학년인 주현우 씨다. 근데 하여튼 당원 신분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뭐가 어때서? 아니 그게 무슨 이런 비유 되면 안 되는데 무슨 아로입니까 노동?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MBC는 또 대자보 등장에 그 초점을 맞춰서요. 이런 식의 대자보가 자꾸 등장하는 게 이 청년 세대의 불만과 불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세태라는 식으로 네. 보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세태가 아니라 지금 현 정부 1년을 거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나온 불안인데 그 뭐 철도 노조 지금 파업도 그렇고 국정원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세태 스케치성으로 연말 연시에 나오는 청년들의 불안 말 그대로 스케치 기사군요. 예. 스케치 기사. 그죠. 근데 뭐 지금 뭐 그런 기성세대도 뭐 또 그러니까 아주 많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없죠. 예, 없죠 당연히. 그러게요. 단 한 차례 딱 리포트하고 끝냈고요. 예. 그 반면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이전에는 제가 그 KBS가 거의 매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리포트를 안 하더라도 단신을 처리라든지 하여튼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유럽 순방 때는 방송 3사 모두 예. 엄청나게 그 찬양하는 논조로 네. 하루에 한 두 꼭지씩 보도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방송 3사 모두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등장을 합니다. 동정 보도입니까? 예. 예. 예를 들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경련 아, 예, 예. 그 건물 신축했죠. 만났죠. 예. 예. 이제 거기에 가서 그 하나만한 사실 뭐 앞으로 잘해 봅시다. 경제 일으킵시다 하는 내용들 리포트했고 뭐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북한 관련해서 한마디 하면 그건 최소한 단신으로라도 들어가고 아니면 리포트에 들어가거나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하면 방송 3사 공의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럽 순방 이전에는 KBS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KBS가 땡방 뉴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예. 지금 유럽 순방 이후에는 방송 3사가 모두 아. 예,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매일 같이 9시 뉴스 내지 8시 뉴스에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러셨죠? 대통령 동정 보도면 시청률 떨어진다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역시 그 또 시청률 개의치 않습니다. 예, 방망 경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전달을 좀 예, 해드릴게요. 예. 그 종편이 이제 곧 재승인 받아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월인가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실 종편 승인 받을 때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그 출자금 되겠다라고 한 날 제대로 되질 못해서 그거 좀 지연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맞췄는데 그 민주당 그 최민희 의원이 최근에 그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오늘 그 채널 A와 그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 고발한다고 하던데 네, 네. 그 채널 A가 출자금이 지금 4천억이 좀 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이 종편에 관련 법률 방송법상 방송법에 보면은 동아일보 예. 사실상 주인인 동아일보가 3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9.34%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좀 출자금을 채워 넣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네. 늦어졌는데 그 출자금 채워 넣은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동아일보가 돈을 내고 다른 언론사 아니 다른 그 회사 기업체가 마치 출자를 한 것처럼 차명 출자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건이 좀 몇 건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 그 뭐 고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실소유주가 그 지금 구속 중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거든요. 예. 네, 이분한테 그 60억 원을 지금 이 고월이 출자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동아일보가 이 고월이 짓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 원에 분양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60억 원을 동아일보가 그 타운하우스를 그 분양받는다는 명목으로 대고 네. 고월이 그걸로 채널 A에 출자하는. 예. 동아일보는 또 그 환인제약 주식도 마찬가지로 50억 원의 환인제약 주식을 매입하고 환인제약이 그 돈으로 채널 A 출자를 받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한 정황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동아일보가 그 채널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이 30%를 넘어버려요. 네. 근데 이게 방송법상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재승인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죠.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하나라도 재승인 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예. 안 합니까? 예. 예. 제가 봐서는 지금 종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종편이 계속적으로 그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담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채널 A나 TV조선 이런 것들 보면서 드디어 제대로 된 언론이 나왔다라고 예. 하면서 환호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아마 제가 봤을 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현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종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상파를 그쪽으로 자기들이 끌고 간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종편에 대해서 재승인을 안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라도 음흠. 예. 일단 계속 그냥 승인 재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년 2월이죠. 예. 시점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용마 기자의 방송 수첩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용마 기자와는 오늘로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수첩이 매주 수요일에 찾아뵙죠.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실은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쉬는 날이죠. 예, 그래서 이탈남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용마 기자의 경우에는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용마 기자가 MBC에 복직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뭐 저도 좀 시원섭섭합니다. 오빠 또 시원이 왜 들어가? 워낙 이게 힘들게 모니터를 하셔야 되니까. 예, 이게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했나요? 지금 네. 이제 10, 11, 12 거의 3달 돼 가는데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이게 좀 좋은 소식을 어떤 모니터를 하면 그나마 모니터하면서 신도 나고 네. 예, 흥미도 느끼고 그런 게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지상파가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아까 오늘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방송 강령 최소한 뭐 기자 강령 네. 뭐 그런 것에만 지키더라도 사실 언론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반대로 네. 가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언론사에서 지금 이 뉴스를 주도하는 그런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방송 강령과 역행해서 가려고 하니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잔머리 많이 굴려야 돼요. 예.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도 그동안 3개월 가까이 모니터를 하면서 네. 지금 언론의 실태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요즘 언론 뭐 방송사 뉴스 뭐 개판이야 뭐 네, 네. 속된 말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직접 모니터를 이렇게 꼼꼼히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예. 정확히 이 방송 강령과 역행하는 쪽으로 지금 온갖 잔머리를 다 써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좀 예. 드러났고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좀 보람은 있으셨죠? 그럼요. 예. 아무튼 그동안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이 정권의 실책은 항상 어디서 비롯되냐면 불거진 사안에만 대증요법을 쓰고 그 사안의 밑면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민심의 저류를 살피지 못할 때 정책은 헛발질을 하게 돼 있죠. 이 철도노조 파업의 저류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박근혜 정부가 좀 정확히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찮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그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